권영진 대구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대구 재창조의 원년으로 정해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합니다. 올해 금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금연 결심이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신년 기획, 오늘은 경상북도가 신도청 시대 개막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새해 대구시정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구 재창조의 원년으로 정하고 특히 경제 혁신과 시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 대구시정 운영은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경제 혁신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모직터에 삼성과 같이 하는 창조경제단지를 이달 내 행정 절차를 끝내고 조속히 착공하는 한편 도청 이전터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유치는 미래 성장 산업과 연계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산업, 에너지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산업, 이러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유치 전략을 맞춰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삼공단과 서대구공단 등 노후공단 재생사업과 노후도심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안심연료단지 폐쇄 등 도심 재창조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제, 상격지구 단위 계획, 검단들 개발 등 대구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묵은 시민적 과제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 밖에 대구 관광객 1000만 시대 구축, 대구 경북 상생 협력, 시민 소통 참여 모델 창조 등 올해 역점 추진할 7대 분야 30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민선 6기 대구시정이 그 이전의 대구시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에 올해 대구시정 운영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입시 교육에 밀려서 인성 교육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인문학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인문 소양 교육을 올해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정했습니다. 역사와 철학, 문학 등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는 인문학을 강화해 잘하는 학생들의 인성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인문책 100권을 읽고 100회 토론을 하고 한 권의 책을 읽는 인문 소양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상상력을 키워준다면 인성과 창의력이 갖춘 그런 균형 잡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9월 설립한 전국 초중등 인문소양교육지원센터도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기존 교사들에게 인문학 연수를 강화하고 신규 교사 선발 때는 인성과 자질 검증을 위해 인문학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교사 임용고사를 볼 때 면접에서 인문학뿐만 아니라 수업 시연에서 변화된 협력 수업 형태의 수업 방법을 가지고 교사들이 면접을 보도록. 사제동행 체험학습과 도시락대회 확대 등으로 부모와 교사, 학생 사이 관계 회복 교육도 추진합니다. 각 급 학교마다 입시에만 매달리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인문학 강화가 인성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담배값이 많이 오르면서 아예 담배를 끊겠다는 분 많으십니다. 금연은 닷새쯤이 가장 힘들다는데 금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이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거센 금연 돌풍으로 일부 금연약품은 독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약이 품귀되어서 도매상에도 약이 없고 또 처방을 받아서 왔는데도 약을 못 드리고 환자를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도 평소에 너댓 빼 많은 사람이 찾아 시장통처럼 붐빕니다.
그 가운데는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만큼이나 금연 결심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금단 현상이 많이 돌아오네요. 지금 현재 뭐 어지럽고 이런 형태가 어제 한 3일 전부터 이런 현상 오길래 끊으려고 몇 번 시도는 했는데 한 일주일도 못 끊는다고. 3일에서 일주일 사이가 가장 제일 힘든 시기고 제일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동안 흡연을 하면서 체내에 쌓여있던 니코틴이 배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는 길어야 3분. 껌을 씹거나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 욕구를 잊어야 하고 혹시 담배에 손을 댔다고 해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큰 고비가 와서 뭐 실수로 아니면 주변의 권유로 아니면 회식을 하다가 담배를 피시더라도 이건 실패가 아니라 실수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용서해주고 다시 금연을 시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일부 의사 처방이 필요한 금연약품은 병원의 금연 클리닉이나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을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6개월 끊으면 일단 금연에 성공했다고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적인 금연 열풍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롯데 자산개발이 지난달 말 대구 수성의료지구 내 유통사업시설 7만 7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계약을 대구도시공사와 체결했습니다. 롯데는 단독으로 응찰해 낙찰받았으며 낙찰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롯데는 이 터를 대구 경북 지역을 아우르는 교외형 복합 쇼핑몰로 개발할 계획인데 내년에 착공해 2018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은 북구 상격동과 검단동 일대는 지난 2007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7년째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주민들이 당초 용도인 중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구 안심연료단지와 수성구 사월동 등 대단위로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은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한 해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짚어보는 신년 기획 순서입니다. 올해는 경북도청이 대구를 떠나 예천 안동의 둥지를 트는 원년입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청 시대 개막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직원들이 신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직원 30여 명이 청사 이전과 신도시 조성 업무를 하기 위해 선발대로 먼저 온 겁니다. 실내 인테리어, 조경, 진입도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 7월 이후에 전체 도청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신청사의 공정률은 95%로 다음 달 완공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도청과 도의회, 소방본부 등이 차례로 이전해 오는 10월이면 대구 북구 상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청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 하반기, 경북경찰청은 2017년 상반기에 각각 옮겨올 예정입니다. 지난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분리된 뒤 경상북도가 그동안 대구에서 더부살이를 하다 34년 만에 도민의 품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신도시를 인구 10만 명의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해 낙후된 북부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수도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발전 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역할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특히 대전 세종시와 위도가 같기 때문에 수도권 진입에도 새로운 활로가 개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청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초기에 얼마나 인구를 끌어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청 이전이 인접 지자체에 이른바 빨대 효과로 인구 유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합니다. 신도청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웅도 경북의 재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기동대까지 편성해 백신 접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농가들도 백신 접종과 방역 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구제역의 발생 양상은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 계절도 가리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공시위와 공무원, 축협, 생산자 단체를 망라하는 구제역 백신 특별 기동대를 구성해 대대적인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특별 기동대를 출범시키는데 총 120개 팀 360명을 출범하고 도에서도 감독관을 22명 선임해가지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시군의 조치 못지않게 농가 스스로의 접종과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육농장의 백신 접종 여부는 농가만 알 뿐 농산당국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백신의 항체 형성률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피해 금액의 80%까지 보상하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 금액을 낮춰서라도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을 철저하고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해서 우리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때마다 나오는 대책본부 구성 등의 사후 조치로는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군청과 안동시청을 찾아 구제역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하루빨리 구제역 감염 경로를 밝히고 구제역이 다른 시군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 시군은 물론 주변 시군에서도 철저한 차단 방역과 소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구제역 발생으로 한국사과협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의성에서 열기로 했던 해외 전문가 초빙 기술 교육을 취소했고 오늘 군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의성 지역 신년 인사회도 연기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칠곡의 한 국도에서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도로 옆 공장에서 수도관이 터져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가 마치 종이 조각처럼 90도로 접혔습니다.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택시 기사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대구에서 안동 방향으로 가던 62살 김모 씨의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곳에서 100m 정도 앞선 지점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부터 이 공장 안에 있던 수도관이 터져 도로로 수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구 쪽에서 달려오는 차들은 멀쩡하니까 도로가 멀쩡한 상태에서 막 보니까 스키트 아저씨 막 옆으로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기 방향 대로 안 되니까.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도 수돗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도치구 상황실로 전화해가지고 경상북도 아니니까 지금 동행이다. 지금 수도 사무소 전화를 안 받는다. 요 위치에는 물이 새니까 물을 빨리 담아야 될 거 아니냐. 빨리 출동시켜 주시오. 공장 직원이 아무도 없다 보니 결국 사고가 나고 3시간가량 지나서야 수도사업소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했고 아찔한 빙판길 운전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확보에 나서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는 12일 2015년 시무식과 함께 공식적인 올 시즌 일정을 시작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투수진을 중심으로 일부 선수들이 이미 해외로 개인 훈련을 떠난 상태에서 시무식을 열 예정입니다. 시무식에 이어 삼성은 이달 16일 괌 전지 훈련과 함께 본격적인 올 시즌 스프링 캠프를 시작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도 오늘부터 남해에서 전지 훈련을 하면서 올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구FC는 오늘부터 29일까지 펼쳐질 이번 전지 훈련을 통해 본격적인 올 시즌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남해 전지 훈련에 이어 다음 달 한 달 동안은 유럽의 키프로스로 해외 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올해 방송 목표로 정한 대구 경북 희망 전파 슬로건 펼침막을 사옥 외부에 내걸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올해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따뜻하고 정겨운 프로그램으로 희망을 전파해 나가자는 취지로 올해 슬로건을 대구 경북 희망 전파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일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 송원호 씨 50만 원, 의성 남부초등학교에서 83만 430원, 정재봉 치과원장 정재봉 씨 200만 원, 한국휴게음식협회 대구광역시 지회 회원 1동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경상북도의 인사에 따라 창조경제산업실장에는 김학홍 경산부시장이, 일자리 창출단장에는 전용환 청도부군수가, 공무원 교육원장에는 조우만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이, 신임 대변인에는 김종수 영천부시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산부시장에는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이, 영천부시장에는 김병삼, 상주부시장은 강철구, 칠곡부군수에는 황병수, 청도부군수에는 이성규 씨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단속에서 600여 곳을 적발해 390여 곳을 형사 입건하고 220여 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7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90여 건, 쇠고기 70여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경찰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하인 3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